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. 오늘 이제 주요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이렇게 찾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 이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국민통합위원회,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요. 과연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연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또 관심을 기울이는 기관인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먼저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합뉴스가 이 국민통합이 5개년 전략 확정, 올해는 청년과 약자에 주력을 한다,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. 이 22일,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.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이 국민통합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을 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사회 갈등 현안 중에서 시급한 것, 또 파급력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역점 추진할 4대 정책하고 12개의 이 과제를 선정을 했다는 것인데, 이 대전환의 시대, 갈등의 예방과 대응,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,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, 생태계 뒷받침, 또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, 이렇게 꼽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국민통합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국민통합위원회 5개년 국가전략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이렇게 참고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4대 정책,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이 쭉 있고, 옆에는 구체적인 과제가 12대 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리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, 이 국민통합위원회, 거기서 이제 제시한 겁니다. 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갈등의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,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갈등을 완화해야 된다. 세대와 젠더, 그러니까 남녀, 이 성 간의 갈등 완화를 해야 된다. 또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국정과제가 있고요. 두 번째, 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의 국민통합이 필요하다. 그래서 상호 관용의 이 정치문화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된다. 또 다원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도 개선을 해야 된다. 지방 분권과 또 뿔뿔이 민주주의를 강화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되어 있고, 세 번째 국정과제 4대 정책,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. 또 견고한 계층 이동, 이 사다리를 복원을 해야 된다. 대중소기업, 신구 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,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, 이 정책 과제가 있는데요. 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, 또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, 또 문화예술 스포츠, 보편적 향유권,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대전환의 시대, 이 갈등의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. 인구 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갈등 완화,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관심이 끌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이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의 다양성과 이 포용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,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,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역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, 특히 다문화, 이렇게 있는 포용 정책이랄까, 이 어떤 다양성을 이해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도출해 나가는데 역량을 저는 모은다고 해서,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, 그래서 오늘 주의하게 이 대통령 직속의 이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뉴스를 계속 보면은
그 국민통합위원회가요, 올해는 청년과 이 사회적 약자를 주요 이슈로 삼고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청년과 이 사회적 약자 문제. 네, 요즘 한국 사회에서 뭐 청년 문제 큰 화두죠.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. 사회적 약자에는 뭐 국내체로 하고 있는 뭐 우리 동포나 또 외국인, 다문화, 또 이주 배경 청소년 뭐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에 별도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책 대안을 저는 만들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이주 배경인가의 동행 특위를 만든다는 겁니다. 이주 배경인가의 동행 특위, 이주 배경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문화, 또 뭐 이국인, 이주민, 뭐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이주 배경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는 용어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주 배경인과의 동행 이 특위를 만든다 이건데요. 김한길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다. 그러니까 올해는 정부 2년차인 만큼 임기 내에 도출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이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. 네, 1호 위원회다. 그만큼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.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한길 위원장,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. 서울 구로구에서도요, 이 국회의원을 지내셨죠. 국회의원을 모두 3번을 지냈고, 사실은 민주당 계열 분이었죠. 그래서 2013년도에는 민주당 이 당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, 제20대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, 그래서 현재 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, 이 위원장이 이제 총리급이라고 합니다. 국민총리급. 그만큼 중책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올해는 어쨌든 이 청년과 이 사회적 약자의 이슈를 두고 특히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나 외국인, 다문화 관련돼서는 좀 정책 발굴을 위해서 이주 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가동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거죠. 뭐 지금 저는 한국 사회 인구 감소 문제로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지역형 특화 비자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뭐 모든 동포라든가 외국인들, 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미래의 국민이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. 이 확장된 국민이다. 그런 인식 차원에서 이 포용 정책을 저는 펼치고 국민과 어떻게 함께 이 동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. 그것이 결국은 시대적 이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. 마치 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제 첫 번째 과제가 이 대전환이죠. 이 대전환. 그렇기 때문에 좀 대전환의 시대다. 그래서 국민에 대한 국민이라는 어떤 개념, 또 이런 인식, 이런 거에 대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. 여기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부탁드리고요. 또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변측장 김영필이었습니다.